K로봇의 배신, 파티는 끝났다. 화려한 거품의 실체. 삼성 SDS를 이긴 200억짜리 회사. 숫자의 미스터리.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IT 서비스 산업의 맏형이자 삼성그룹의 디지털 심장인 삼성 SDS. 이 거대한 기업이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벌어들인 매출만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약 4천억 원에 달했죠.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고작 211억 원인 회사가 한때 이 삼성 SDS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출 차이가 무려 200배가 넘습니다. 4조 원을 버는 회사보다 200억 원을 버는 회사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는 기이한 현상. 바로 K로봇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장중한 때 14조 2231억 원을 찍었습니다. 삼성 SDS가 13조 3천억 원 수준이었으니 말 그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밟고 올라선 형국이었죠. 물론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꿈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비전이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그건 망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파티는 끝났고 이제 증명의 시간이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봇이 미래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묻지마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추포가 터지는 동안 정작 기업들의 성적표인 장부는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호성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발표된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매출 4조 기업을 이긴 로봇주.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성적표를 까보니 이건 성장통이 아니라 괴사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장밋빛 기대감이 낳은 괴물, 그리고 개미들의 착각.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수조 원을 오가는데 작년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7억 원, 영업 손실입니다. 적자라는 얘기죠. 두산 로보틱스 시총 7조 원이 넘는데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이 무려 361억 원입니다. 로봇을 팔면 팔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장 초기 기업은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랬고 쿠팡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성장의 기울기입니다. 적자를 감수할 만큼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지금 보여드릴 지표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믿었던 로봇 산업이 사실은 지금 심각한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은 좁아 터졌고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해외 시장 문턱에서 K로봇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적자여도 괜찮다.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마저 무너지고 있다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마이너스 35%라는 숫자는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K로봇의 사망 선고일지도 모릅니다. 수출 마이너스 35%의 공포, 8분기째 깨지 못한 벽.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경 A셀과 관세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십시오. 한국의 산업용 로봇 수출 금액,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1%가 급감했습니다. 주식은 40% 올랐는데 수출은 35%가 빠졌다? 이건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의 징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2023년 4분기의 수출에 1억 1,311만 달러를 찍은 이후 무려 8분기 연속으로 1억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 정도입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수십조 원 단위인데 대한민국 전체 로봇 수출액이 분기에 1,300억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K로봇의 존재감이 먼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점유율 데이터를 볼까요? 일본 21.6%, 독일 10.5%, 중국 9.7%, 그럼 한국은 4.1%입니다. 세계 9위 우리가 IT 강국, 제조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로봇판에서는 변방의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앞으로 수요자 기대에 부응하느냐에 따라 한 발짝 더 나아가거나 추운 겨울을 맞을 것.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의 멘트입니다. 추운 겨울이라는 표현,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죠. 그런데 이 겨울이 더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갈고 닦는 동안 우리의 경쟁자들은 기술이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 숨통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반토막난 진짜 이유,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일본이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 실상을 파헤쳐봅니다. 샌드위치 위기, 기술과 중국의 가격 사이. 산업 현장의 사장님들 입장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공장에 로봇팔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대에 수천만 원.
비싸면 1억이 넘습니다. 실수하면 공장이 멈추는 핵심 장비입니다. 아무거나 쓸 수 없죠.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옵션, 일본의 화납파누기나 야스카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공장에서 검증된 명품입니다. 고장 안 나기로 유명하죠. 가격은 좀 비싸지만 믿고 씁니다. 로봇계의 토요타입니다. 두 번째 옵션, 중국산 로봇. 예전엔 싸구려라고 무시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기술력이 꽤 올라왔는데 가격은 국산의 절반, 심지어 3분의 1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한국산 로봇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일본만큼 압도적인 신뢰도가 있나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중국만큼 가격이 파격적으로 싼가요? 인건비와 재료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넛크래커, 호두 까기 기계에 낀 호두 신세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 깨지는 건 가운데 낀 호두,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비중이 98.2%에 달하는 한국 로봇 산업. 구조상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기사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72.1%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끼리 팔아주고 우리끼리 사주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우물안 개구리들을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평가입니다. 실력은 우물안인데 몸값은 월드클래스 국가대표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PSI 74배라는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은 안 팔리는데 주가는 천정부지. 이걸 우리는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거품, 과거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0년을 일해도 못 갚을 주가, 그 광기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PSR 74배의 광기닷컴 버블보다 위험한 신호. 주식하시는 분들 PER 주가 수익 비율 많이 보시죠? 보통 제조업은 PER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로봇주는 PER로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 이익이 없거나 적자니까요. 분모가 마이너스니 계산 불가죠. 그래서 억지로 끌어온 지표가 바로 PSR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이익 말고 매출 대비 주가가 얼마냐를 보는 겁니다. 지금 국내 주요 로봇 기업 8곳의 평균 PS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4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김밥집이 1년에 매출 1억 원 올립니다. 그런데 이 김밥집을 인수하려면 74억 원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료비, 월세, 인건비 다 빼고 남는 순이익이 아니라 들어오는 돈 1억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44년 동안 모아야 본전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부이거나 도박입니다. 강승윤 연구원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가총액은 합산 36조 7,970억 원인데 이 8개 기업이 번 돈 매출을 다 합쳐봐야 겨우 3,74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의 1% 수준의 이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주춤거리는 사이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제품 20대를 만들 때 그들은 2만 대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PSI 74배의 거품 위에서 우리가 위태롭게 줄타기를 할 때 중국은 아예 판을 뒤집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인해 전술이 아니라 로봇 해전술. 중국의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습격 2만 대 20대의 싸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지금 로봇 전쟁의 양상이 딱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볼까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1000대 이상 양산하는 계약을 확보한 기업만 이미 8곳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휴머노이드 생산 규모를 1만 대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계획이 아닙니다.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회사는 이미 1000만 원대 로봇계를 풀었고 이제는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쏟아내려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내 대표 주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휴머노이드 형태 로봇 생산 능력이 월 20대 정도입니다. 1만 대 버제스 20대.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안 됩니다. 그냥 트럭과 계란의 충돌입니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장악했나요? 막대한 보조금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로봇 시장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산 로봇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급락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수억 원짜리 고성능 K로봇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로봇 기업들이 살아남을 길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 생존의 열쇠가 남아있습니다. 물량 공세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싸움은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로봇의 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목석 가리기, 살아남을 기업의 유일한 조건. 결국 하드웨어는 평준화됩니다. 스마트폰을 보세요. 중국산 포니안이나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하드웨어 스펙은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뭐였죠?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앱 생태계였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봇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SW, 데이터 통합 솔루션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중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로봇팔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보다 그 로봇이 공장의 다른 기계들과 얼마나 똑똑하게 소통하고 AI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투자자 여러분의 눈도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로봇 잘 만든데 대기업이 투자했대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고 싶다면 딱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SI 시스템 통합 능력이 있는가? 단순히 로봇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설계해주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줄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수출 계약이 있는가? MOU, 양해각서 같은 종이 쪼가리 말고 실제로 돈이 입금된 수주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기업은 죄송하지만 이번 도라을 겨우 넘기기 힘들 겁니다. 대비하는 투자자의 자세. 오늘 우리는 K로봇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매출 211억, 기업이 시총 3조 원을 넘는 기형적인 고평가, 수출 마이너스 35%라는 충격적인 성적표, 그리고 2만 대 양산을 앞세운 중국의 무자비한 추격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경고처럼 이제 꿈의 시간은 끝났고 증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가는 처참하게 부러질 것이고, 증명해내는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아 제2의 주가 상승을 맛볼 겁니다. 지금 로봇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진입을 노리는 분들께 3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PSR 50배 이상의 종목은 신규 진입을 자제하십시오.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둘째, 분기 보고서를 뜯어보십시오. 매출액에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내수용 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뉴스 헤드라인에 기대감을 실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로봇 산업은 분명 미래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 방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로봇 회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구조조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제는 팬심이 아니라 냉철한 눈으로 기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퇴근 1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